시리즈와 유니버스의 성공적인 탈피, 한편의 훌륭한 유흥여행을 한 기분, 거친 질감과 육중한 스케일로 스크린 위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깨부순다. 5점 만점에 4.4점. 8월 2일에 하남 스타필드 돌비 시네마와 용산 아이파크몰 아이맥스를 통해 브랜드 뉴 데이를 보고 왔습니다. 마블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 입장에서 느낀 점과 관람 전 꼭 보면 좋은 작품들, 어떤 특별관을 선택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완전한 홀로서기. 솔직히 이전 홈커밍 트릴로지는 독립된 개체로서의 피터 파커보다는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미숙한 피터 파커를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의 완전한 흥행 실패로 망해가던 프랜차이즈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홈커밍, 파프롬 홈, 11호, 어벤져스에서는 토니 스타크와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마블의 인기 히어로들을, 노웨이 홈에서는 시리즈를 멋있고 풍성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과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인물들을 가져와 미숙한 피터 파커가 벌이는 사고들을 뒷수습하고 밥을 입에 직접 떠먹여주는 인물들을 영화 구석구석에 배치하여 억지로 성장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브랜드 뉴 데이는 거미의 탈피를 메인 주제로 다룬 것처럼 하나의 성체로 성장한 스파이더맨을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전 시리즈들과 다르게 퍼니셔, 진 그레이, 헐크 같은 캐릭터들이 피터의 사고를 뒷수습하기보다는 피터에게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상처를 치유받거나 성장하는 장면들이 영화 구석구석에 담겨 있는데, 피터 파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캐릭터들에게 중요한 순간을 양보하고 희생하는 방식으로 관객들이 스파이더맨을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거대한 히어로처럼 느끼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람 전 보면 좋은 작품들. 홈커밍 트릴로지 3편과 퍼니셔, 원 라스트 키를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메인 줄거리가 노웨이 홈과 직접 연결되는 작품이라 노웨이 홈을 꼭 봐야 영화의 감동이 확장된다 생각되고요. 퍼니셔 원 라스트 키를 봐야지만 퍼니셔라는 인물의 서사가 브랜드 뉴 데이를 통해 긍정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위 작품들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벤져스에서 엑스맨으로. 이번 작품을 통해 스파이더맨이 어벤져스보다는 엑스맨의 더 친화적인 인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 그레이라는 뮤턴트의 능력 발현 방식과 유사한 진화라는 방식으로 스파이더맨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파이더맨이 기존의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 같은 히어로보다는 뮤턴트에 좀 더 가까운 존재라는 인상을 관객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심어주게 되는데, 차기 엑스맨 실사화에서도 깜짝 출연을 기대해봐도 좋아 보이고요. 사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어벤져스, 디펜더스, 판타스틱 포, 엑스맨, 썬더볼트 모두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가 양분하던 시리즈의 진 주인공 역할을 멀티버스와 뮤턴트 사가에서 스파이더맨이 독식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받게 됩니다. 로건의 장점이 담긴 영화. 전반적으로 울버린 시리즈의 마지막 영화 로건의 향기가 많이 느껴지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뉴욕의 일상 속으로 성장이 기로에 선 소년의 서사를 결합하면서 기존의 히어로 영화가 갖지 못했던 애틋한 감정들이 영화 구석구석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히어로들과 빌런들의 액션을 빼고 보면 레이니 데이인 뉴욕, 결혼 이야기, 우리도 사랑일까, 블루 발렌타인, 프란시사 같은 드라마적 요소가 가득 담겨 있는 영화처럼 느껴지는데, 단순히 적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기존의 히어로 무비의 서사에서 벗어나 각각의 인물들의 상처를 영화 속 인물들끼리 서로 보듬어주는 과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얼마 전 개봉한 눈앞의 적과 싸우기 급급했던 DC 유니버스의 슈퍼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서사의 질적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좋은 히어로 영화는 어쩌면 히어로 영화이길 포기할 때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일지도 모르겠네요. 어떤 특별관을 가야 할까? 저는 8월 2일 하남 돌비 시네마와 용산 아이맥스를 통해 이 작품을 관람했습니다.
돌비 시네마를 보면서 선명한 음향과 색감, 특히 빛이 적은 야간 장면과 엔딩 뉴욕의 일상이 담긴 장면 등 각 장면들의 색과 음향을 감독의 의도대로 느낄 수 있었고 드라마적 순간에 깊이 몰입할 수 있어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하남 스타필드 돌비 시네마가 화면이 큰데도 실제 좌석과 스크린 간의 거리가 가까워서 각각의 장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는데 코엑스처럼 수직 크기가 짧은 돌비관보다는 하남이나 대전, 남양주 같은 큰 돌비 시네마에서 이 영화를 관람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이맥스는 처음 인트로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화면을 꽉 채우는 속 시원한 액션과 약간은 뭉개진 거친 음향 덕분에 액션 영화의 거친 맛이 극대화된 경험을 받았습니다. 다만 어두운 장면이 많이 나오는 이번 영화에서 특히 스콜피온과의 전투씬이 노출이 부족할 때마다 인물 간의 구별이 매우 힘들었던 것은 꽤나 불편했고 각 인물들 간의 대사가 선명하고 명료하게 들리지 않아 드라마적인 순간들의 몰입이 돌비 시네마보다 상대적으로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GT 화면비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용암액에서 볼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천호, 영등포, 압구정, 수원, 강교, 동탄 등 갈 수 있는 아이맥스에서 편하게 즐기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액션에 집중하고 싶다면 아이맥스를, 드라마와 각 인물들의 감정선에 몰입하고 싶다면 돌비 시네마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면 스크린 X, 번외로 용산 아이파크몰 CGV 사관 스크린 X관이 사면 스크린으로 압도적인 몰입감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아서 저는 아직 예매를 못했습니다.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를 스크린 X로 아이맥스보다 더 만족스럽게 봤던 경험이 있어서 기회가 되면 꼭 경험해 보고 싶더라고요. 과연 천장 스크린, 그러니까 샤포 스크린 X가 적용된 사면 스크린의 스크린 X관이 아이맥스나 돌비 시네마를 제치고 관객들이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액션에 집중할지 드라마에 집중할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상을 주는 영화였고요. 호프 같은 실험적인 영화보단 확실하게 검증이 된 스파이더맨을 통해 무더운 올 여름을 상쾌하게 이겨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